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그 5G 테마인데 테마의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솔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솔리드는요, 국내 최대의 통신 장비 인빌딩 중계기 회사입니다. 5G 핵심 중계기 주력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중계기 부문 글로벌 5위 회사입니다. 솔리드는 통신 3사를 상대로 5G 중계기를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까지 준비를 끝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솔리드가 5G 테마에 끼지도 못하고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홀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추세가 그럼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라는 회사는요, 참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언제까지요? 2015년 펜텍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순이익도 한 150, 170억 정도 나는 아주 건실한 기술력을 갖춘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악몽은 시작됐는데 바로 2015년 펜텍을 인수하면서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자, 펜텍을 인수하면서요, 2017년 펜텍을 매각하기까지 솔리드가 겪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주식이 왜 못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펜텍을 인수하자마자 펜텍이 계속 적자를 나기 때문에 솔리드의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니까 솔리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요, 무려 470억 원을 조달합니다. 전환사채로. 이따 이 부분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유상증자를 2번이나 단행하는데요, 이것도 2016년하고 17년에 430억 원이라는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자, 이러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솔리드가 왜 이런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차트도 살펴보고 재무제표도 살펴보는,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한번 차트 살펴보면요, 자, 작년 12월 말에 5,870원을 찍고 쭉 행보하다가 아주 급전직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5G 관련 업체들이 전부 다 이 241선 위로 다 올라갔거든요. 한 몇 개만 살펴보면요, 다산 네트워크 다 올라갔죠. 유비커스 올라갔죠. 완전히 뭐 상승 추세죠. 에이스테크 말할 것 없이 상승이죠. 근데 유독 솔리드만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펜텍의 악몽이 남아있다. 그럼 펜텍의 악몽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텍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2번 발행하고 유상증자 2번 하고, 그런 발행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참고로 솔리드의 유상증자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환사채 발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환가액이 3,874원짜리가 여기 100억, 이때 2016년 1월 22일 발행됐고요. 그 다음에 2,893원짜리,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전환가액은 350억, 이렇게 2016년도 5월달에 발행되고요. 2,893원짜리가 또 20억, 이렇게 발행돼서 총 470억 원이 발행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됐는데요, 그럼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솔리드크에 한번 대주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분연항 살펴보면요, 여기 정준이라는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인데요, 지분이 12.67%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2014년도인가요? 펜텍을 인수하기 전에는 18.39%였어요. 근데 지분이
6%가 줄었죠. 이 줄은 이유가요. 유상증자 때문에 줄은 겁니다. 유상증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분이 희석돼서 이렇게 줄은 건데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계속 줄어왔냐면요. 2014년도에는 18.39%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14.4%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도 지금 현재는 12.67%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굉장히 작죠. 이분하고 이제 특수하게 이제 이승이 이제 이분 CEO하고 같이 비교해봐도 한 15% 정도밖에 지금 지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분이 없냐면 지분이 다 희석돼서 그래요.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 하는 만큼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는 참여 못한 거예요. 100억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 한 20억, 30억 정도만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이 희석돼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펜텍 인수로 대주주 지분이 이제 급감을 했고요.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면요. 펜텍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요. 꾸준히 지금은, 이건 본사니까 매출액은 늘고 있고,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여기가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191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67억, 그 다음에 15년도에 535억, 그 다음에 110억, 202억 이렇게 나가는데요. 순이익 보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141억, 143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37억, 15년도에 37억, 펜텍을 인수한 후부터입니다. 37억, 마이너스 2016년도에 714억, 2017년도에는 무려 여기도 마이너스 258억. 이게 전부 펜텍을 인수하면서 재무구조가 이렇게 나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한번 봐볼게요. 부채 한번 봐볼게요. 자,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부채 총계가요. 여기 1204억, 995억, 이렇게 하다가 펜텍을 인수하면서 2058억, 2639억, 53억, 그 다음에 2천억, 이렇게 이제 좀 줄고 있네요. 2017년도에 좀 줄었네요. 이제 펜텍을 넘기면서 펜텍 악몽에서 2017년도부터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채, 이제 자본이 한 800억 정도 되니까요. 부채 비율이 무려 300%가 넘는 이제 기업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부채 비율이 100% 조금 넘었던 회사인데요. 100%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펜텍을 인수하면서 300%까지 부채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좋았던 회사가 5G 테마가 막 뜨고 있는데도 혼자 못 간 이유는 2015년부터 펜텍을 인수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대주주 지분도 급격히 낮아지고 부채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저 펜텍의 주가를 억누르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소돼가고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위험 요인으로 해갖고 전환사채 얘기를 했는데요. 전환사채가 무려 470억이 발행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 1월에 행사가 좀 이루어졌고요. 2017년도 5월에도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2017년 9월 기준입니다. 제가 자료를 그때까지밖에 못 봐서 114억 원어치가 남았답니다. 430억 중에. 그냥 거의 전환사채 부분도 회수가 됐다. 근데 이 남아있는 114억 정도도 지금 기준으로는 내가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관리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재무제표 한번 봐볼게요. 예,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면요. 여기 사채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액이 떠야 되는데요. 여기 이게 16년도 건데 2016년도에는 362.5억이 떠요. 근데 지금 17년도에 안 뜨거든요. 이거는 전환권을 다 행사했다는 건지 중도 상환을 했다는 건지
요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뭐 요거까지 확인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시고요. 설사 뭐 114억이 남아있다 해도 이제 거의 전환사채에 대한 악몽도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할 수 없냐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유상증자를 왜 할 수 없냐면 대주주 지분이 지금 12점 몇 프로인가요? 12.8%인가요? 대주주 지분이 지금 12.7%밖에 안 돼요. 거기에 뭐 특수 관계인까지 해야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 더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경영권 이거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유상증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악재도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재 요인이라면 이제 펜텍의 재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순이익 부분이 계속 적자나는 부분인데, 이게 2017년부로 이제 마무리를, 아까 그 순이익 부분이 있죠, 단기 순이익 마무리를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소규모지만 700억 적자나고 258억 적자나다가 펜텍이라는 데를 재무상 떨궈내면서 이제는 재무적인 부분도 흑자로 전환, 2018년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되니까 재무적인 부분도 위험 요인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테크의 지금까지 주가를 억누르는 제가 요인을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 전환사채, 유상증자, 재무제표상 적자나는 부분. 근데 이게 지금 해소됐다고,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해소돼 간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솔리드는 이제 펜텍을 재무제표상 떨궈내면서 재무 리스크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유상증자도 해결이 됐고, 남아있는 건 이제 대주주가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분을 조금 확보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왜냐하면 12.7% 갖고는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이고요. 다행히 지금 솔리테크 앞에는 굉장히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눈앞에 다가온 5G입니다. 5G의 아까 최대 수혜주가 솔리테크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솔리테크는요, 최대 장비업체입니다. 국내 5G. 그리고 이미 2통 3사의 납품할 장비, 테스트, 상용화 준비를 다 끝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이나 내수나 다 확대되고 재무제표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는 5G의 최대 수혜주인데, 글로벌 통신장비 5위 업체인데, 세계적으로 그런 회사가 하나도 수혜를 못 받은 악재, 그 모든 악재, 펜텍을 인수하면서 생긴 재무악화, 유상증자, 전환사채, 대주주 지분 희석, 이런 모든 악재가 하나씩 다 거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런 악재보다는 호재가 이 회사의 주가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차트로 봐서도 바닥을 지금은 이제 거의 다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하방 경직도 생겼고, 차트가 이제 60일선이 방향을 틀려고 준비하고 있다. 21선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5G가 말 그대로 다시 테마로 선다면, 그때는 솔리테크도 이제는 배제될 이유가 없다. 5G에서 전혀 배제될 이유가 없고,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100% 재무가 훼손된 부분이 만회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조금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해서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요. 그 펜텍 인수의 후유증은 한 2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 지금 주가를 보고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생각해서 오늘 가치주는 아닙니다. 이 주식은 가치주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5G보다는 출발이 좀 못했고 나름 악재를 다 해소해가는 과정이고 기술력 또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CEO 정준 박사님은 공학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력은 높으신 분인데 공학 박사이다 보니까 M&A 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펜텍을 인수한 거 보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이번에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니까 오히려 매가 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잘 지켜보셔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재무 위험은 약간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전환사채 일부 좀 남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해드렸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은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설사 남아있다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아있네요. 100억 정도니까요. 한번 그 정도는 감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가치주가 아니고 약간 테마주성 있는 주식인데요. 지금 시장이 또 자꾸 가치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료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는 균형 있게 짜야 된다. 가치주를 투자하는 사람도 일부의 포트는 그래도 시장에 맞는 유행하는 종목을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